안녕하십니까. 대의원 박현용 인사드립니다. 이상재 조합장 폭로 1탄 입찰지침서 독소 조항입니다. 보시면 분노하실 것입니다. 서면계의 서를 내신 분들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실 것입니다. 2019년 입찰지침서와 이번 입찰지침서 비교를 통해 이번 입찰지침서에 얼마나 많은 독소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공사 및 철거업체에게 얼마나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는지 폭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위반 내용입니다. 시공사가 계약 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은 입찰 보증금 700억이 몰수입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시공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문제를 확실하게 조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계약 위반을 해도 어떤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예전에 있던 내용을 시공사에게 유리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대안 설계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대안 설계를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 등 인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에는 시공사는 물가상승 인상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시공사의 설계 문제로 인허가를 못 받았다면 사업 지연에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줘야지.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의 문제로 인허가가 지연돼도 이번에는 시공사는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공사비는 거꾸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말이 되시나요? 설계에 대한 다음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에 문제가 있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2019년에는 설계 변경을 하면 그에 따른 설계비와 인허가비는 시공사 부담입니다. 당연합니다.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이니 그 설계의 변경 책임 역시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시공사가 처음에 제시한 설계를 변경해도 그 비용은 이제 조합원이 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대안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에는 시공사가 제안한 대안 설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제출한 설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완벽한 설계로 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꼭 그림으로 불가능한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시공사의 입맛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도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부담입니다. 즉, 시공사가 부당한 설계 변경을 요구해도 조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공사가 멈춘 그 기간에도 공사비를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시공사에게 완벽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독소 조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에는 무조건 법률을 충족한 도면만 제출 가능했습니다. 즉,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도면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이 제시한 설계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 설계를 제시한 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도 삭제되었습니다. 즉, 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설계를 제출해도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너무 독소 조항이 많아 벌써 화가 납니다. 다음은 필수 무이자 사업비 항목입니다. 드디어 논란이 되고 있는 철거 업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 나왔던 이상재 씨와 철거 업체 임원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우선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논란 속 인물은 철거회사 임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상재 씨는 한 번도 제대로 해명이 없었습니다.
철거업체와 이상재 씨의 관계에 대한 폭로는 다음 기회에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이자, 즉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고로 조합원에게는 무이자가 좋겠죠. 2019년에는 철거비가 무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유이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자가 없었는데 말이죠. 드디어 밝혀졌네요. 이상재 씨가 철거업체에 이롭게 해준 내용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철거업체와 이상재 씨 그리고 시공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다음은 입찰 보증금 관련 내용입니다. 2019년에는 입찰 보증금 700억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 현금은 만약 입찰 지침서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어기면 조합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찰 보증금 700억을 이행 보증 증권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 700억이 아니라 보증서로 내면 됩니다. 그럼 혹시 아시나요? 얼마면 700억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을까요? 서울보증보험은 약 2천만 원, 많아야 3천만 원이면 700억에 대한 보증서를 써줍니다. 즉 700억이 아니라 시공사는 2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그 입찰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현금 700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포기하면 끝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시공사에게는 크게 부담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조합원 우롱이 발생해도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시공사에게 유리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2019년 3번에서 이번에는 2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번이 적합한지 3번이 적합한지는 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동설명회 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조합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이 없습니다. 즉 이번에는 시공사의 제안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말로만 시공사의 약속을 모두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작은 내용이지만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2019년에는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억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나 현장 설명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높은 콧대로 당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애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찬밥 신세가 되었을까요? 결론입니다. 시공사는 이제 계약을 위반해도 설계에 법적 문제가 있어도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모두 그 비용은 조합원이 내야 합니다. 심지어 공사를 일부러 중단해도 됩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허가가 지연돼도 조합원은 공사비를 올려줘야 합니다. 설계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를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아도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이보다 더 복소 조항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 철거업체에게는 기존에 없었던 이자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그 계약은 시공사가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상재를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복소 조항으로 인한 손해는 여러분이 이상재를 지지한 그 어떤 이유보다 더 큰 손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재는 몰라서 입찰 지침서를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시공사를 위해 일부러 삭제하고 기존에 있던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은 일부러 철거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시공사에게 유리하고 철거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정당한 회의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내용을 우리의 돈을 써서 엄청난 홍보요원을 마구 돌리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 조합장의 진짜 모습입니다.